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영상 틀기 전에 딱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혹시 이런 적 있으셨나요? 마트 주차장에서 발을 살짝 헛디뎠을 뿐인데 심장이 철렁하고 내려앉았다거나 아침에 허리를 굽혀 양말 신다가 아이고 예전엔 안 이랬는데 하고 허리를 두 손으로 받쳐든 적이요. 그럴 때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에이, 나이 먹으면 뼈가 약해지지 뭐. 어쩔 수 없어. 근데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고 나면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뀌실 거예요. 왜냐하면요, 지금 그 불편함이 나이 탓이 아닐 가능성이 훨씬 높거든요. 우리가 수십 년간 굳게 믿어온 뼈 건강 상식이 틀렸기 때문일 수 있어요. 오늘은요, 뼈에 좋다고 믿어온 음식들이 사실 어떤 짓을 해왔는지, 그리고 진짜 내 뼈를 채워줄 음식이 뭔지 전부 다 낱낱이 풀어드릴게요. 끝까지 꼭 봐주세요. 자, 이제 숫자 하나를 들어보세요. 우리나라 70세 이상 여성분들 중에요, 무려 10명 중 7명 이미 골다공증이 있습니다. 대한골대사학회 통계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주변 어머니, 이웃 할머니, 노인정에 같이 앉아 계신 분들 10명 중 7분은 이미 뼈 속이 조금씩 비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병이 진짜 무서운 이유가 있어요. 아프지 않아요. 전혀요. 관절염이 오면 무릎이 시리고 위염이 오면 배가 쓰리잖아요. 그런데요, 뼈에 구멍이 숭숭 뚫리는 골다공증은 아무 소리도 안 나요. 아무 예고도 없어요. 마치 집 기둥이 흰개미한테 안에서부터 조용히 파먹히는 것처럼 겉은 멀쩡해 보이는데 속이 스펀지처럼 푸석푸석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요, 빙판길에서 넘어진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불을 개다가 재채기를 3개 한 번 했을 뿐인데 허리가 뚝, 엉덩이 뼈가 주저앉아 버려요. 특히 고관절, 즉 엉덩이 관절이 부러지면요, 꼼짝없이 누워 계셔야 해요. 그 상태가 길어지면 몸의 면역력이 뚝 떨어져요. 미국 국립보건원 자료에 따르면 고관절 골절 이후 1년 안에 사망하는 비율이 20에서 30%, 5년 내 사망률은 절반에 가까워요. 단순한 골절이 아니에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인 거예요. 아버님들도 절대 방심하시면 안 돼요. 50대 이상 남성도 10명 중 1명은 골다공증이에요. 오히려 나는 남자니까 괜찮아 하고 방치하다가 골절이 난 후에야 발견하는 경우가 많아서 회복도 훨씬 더디고 결과도 훨씬 나빠요. 오늘 영상 어머니, 아버지 모두 귀 쫑긋 세우고 들으세요. 그런데요, 지금 이 골다공증 이야기보다 더 충격적인 게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뼈에 좋다고 열심히 드시던 음식이 사실은 엉뚱한 짓을 하고 있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조금 있다가 그 충격적인 진실 꼭 말씀드릴 테니 절대 꺼두지 마세요. 자, 이제 첫 번째 충격을 드릴 시간이에요. 매일 아침 마른 멸치 한 줌 챙겨 드시는 분 계세요? 아니면 알약 칼슘제를 꼬박꼬박 드시는 분? 그 마음이 얼마나 갸륵하고 지극한지 저도 잘 알아요. 그런데요,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 자리에 앉고 마음 단단히 준비하고 들으세요. 그렇게 열심히 드신 칼슘이 뼈로 가지 않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멸치에 칼슘이 풍부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멸치를 어떻게 먹나요? 간장, 물엿 듬뿍 넣고 짭조름하게 볶아서 드시죠. 멸치 자체도 바닷물 속에서 자란 생선이라 나트륨이 적지 않은데 양념까지 더하면 나트륨 덩어리가 돼요. 우리 몸은 나트륨이 너무 많이 들어오면 신장이 이걸 밖으로 내보내려고 안간힘을 써요. 그런데요, 이때 나트륨이 혼자 나가는 게 아니에요. 옆에 있던 칼슘의 손을 꼭 붙잡고 소변으로 같이 빠져나가요. 미국 국립골다공증재단 연구에 따르면
나트륨 섭취가 1000mg 늘 때마다 소변으로 나가는 칼슘이 26mg씩 늘어나요. 뼈 좋으라고 먹은 짠 멸치볶음이 오히려 뼈의 칼슘을 소변으로 씻어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시금치는요? 시금치에 칼슘이 많다는 말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 시금치에는 수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 수산은 소화관에서 칼슘을 만나는 순간 딱 달라붙어서 덩어리를 만들어버려요. 우리 장이 아무리 열심히 흡수하려 해도 이미 묶여버린 칼슘은 흡수가 안 돼요. 미국 임상영양학 저널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시금치에서 실제 흡수되는 칼슘은 고작 5% 내외예요. 같은 칼슘이라도 어디서 오느냐에 따라 흡수율이 6배 이상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드릴게요. 알약 칼슘제를 아무 생각 없이 단독으로 드시면요, 흡수된 칼슘이 뼈로 가지 않고 혈관 벽에 쌓일 수 있어요. 이걸 혈관 석회화라고 해요. 혈관이 돌처럼 딱딱해지면서 심장마비나 뇌졸중의 위험이 높아지는 거예요. 영국 의학저널 BMJ에 실린 대규모 연구에서도 칼슘제만 단독으로 드신 그룹에서 심혈관 질환 위험이 유의미하게 높아졌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뼈 지키려다 심장을 잡는 꼴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무얼 먹어야 내 뼈가 제대로 고마워할까요? 흡수율이 높고 우리 몸의 순한 진짜 뼈 건강 음식 4가지를 딱 짚어드릴게요. 메모해 두시면 정말 좋아요. 첫 번째는요, 두부예요. 두부는 뼈를 채우는 숨은 보배거든요. 콩을 갈아 만들 때 응고제로 쓰는 황산칼슘 덕분에 두부 100g에 칼슘이 150에서 200mg이나 들어있어요. 거기다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해서 뼈의 기본 틀을 만드는 콜라겐 생성에도 도움을 줘요. 부드러워서 치아가 약하신 분들도 편하게 드실 수 있고 찌개로도 부침으로도 응용이 무한하죠. 하루에 두부 반모 약 150에서 200g 정도만 꾸준히 드셔보세요. 두 번째는요, 황태포나 북어포예요. 멸치처럼 생선에서 칼슘을 얻고 싶으신 분들께 딱이에요. 황태포는 명태를 겨울 한파에 얼렸다 녹였다 반복해 말린 건데요. 이 과정에서 나트륨이 상당 부분 빠져나가서 멸치보다 훨씬 순해요. 마른 황태포를 살짝 구워 간식처럼 드시거나 황태국으로 끓여 드시면 칼슘 걱정 없이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세 번째는요, 케일과 브로콜리예요. 시금치랑 똑같이 짙은 초록색 채소지만 이 2가지는 칼슘 흡수를 방해하는 수산 함량이 극히 낮아요. 케일의 칼슘 흡수율은 약 40에서 50%로 우유보다 오히려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을 정도예요. 케일은 살짝 데쳐서 된장국에 넣거나 나물로 무치시고, 브로콜리는 딱 1에서 2분만 살짝 쪄서 초고추장에 찍어 드셔보세요. 너무 오래 삶으면 영양소가 물에 빠져나가니까 아삭하게 살짝 익히는 게 핵심이에요. 네 번째는요, 미역과 다시마 같은 해조류예요. 산모가 미역국을 먹는 이유가 있잖아요. 출산으로 소모된 칼슘을 채우는데 탁월하거든요. 미역 100g에는 칼슘이 약 100mg이 들어있고 수산 성분이 없어서 흡수를 방해하지 않아요. 국이나 무침으로 일주일에 3에서 4회 밥상에 올리시면 충분해요. 단, 신장 기능이 약하신 분들은 칼륨 함량 때문에 반드시 주치의 선생님과 먼저 상의하셔야 해요. 그런데요, 지금 알려드린 이 좋은 음식들을 드셔도 뼈로 전혀 못 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핵심 비밀, 지금 바로 말씀드릴게요. 이제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을 드릴 시간이에요. 칼슘이 아무리 좋은 음식으로 들어와도 혼자서는 뼈까지 절대 못 가요. 반드시 2명의 동반자가 함께 있어야 해요. 첫 번째 동반자는요, 비타민 D예요. 칼슘이 소장에 도착했을 때 장벽에는 칼슘을 받아들이는 작은 문이 있어요. 그런데요, 비타민 D가 없으면 이 문이 꽁꽁 잠겨 있어요. 비타민 D는
이 문을 활짝 열어주는 황금 열쇠예요. 이 열쇠 없이는 아무리 비싼 칼슘도 그냥 통과해서 나가버려요. 실제로 비타민 D가 충분할 때 칼슘 흡수율은 최대 30에서 40%인데 결핍되면 10% 이하로 떨어져요. 국민건강영양조사 기준으로 우리나라 성인의 약 75%가 비타민 D가 부족한 상태예요.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하실 거예요. 두 번째 동반자는요,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비타민 K2예요. 비타민 D 덕분에 장에서 흡수된 칼슘이 혈액 속으로 들어왔다고 해봐요. 그런데 이 칼슘이 혼자서는 뼈를 찾아가지 못해요. 뼈로 가야 할 칼슘이 길을 잃고 혈관벽에 달라붙으면 혈관이 딱딱하게 굳는 석회화가 일어나요. 바로 이때 칼슘에게 이쪽이야 뼈로 가 라고 정확히 안내해주는 내비게이션이 비타민 K2예요. 비타민 K2가 풍부한 음식은 청국장, 나토, 치즈, 달걀 노른자예요. 특히 청국장은 우리 어르신들 식탁에 아주 친근하죠? 청국장을 일주일에 3에서 4회 드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비타민 K2를 얻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기억하세요. 칼슘을 드실 때는 비타민 D와 K2를 반드시 함께 드셔야 해요. 세 가지가 손을 잡아야만 칼슘이 뼈에 제대로 정착할 수 있어요. 하나라도 빠지면 소용이 없어요. 그럼 이 삼총사를 어떻게, 언제 드셔야 할까요? 오늘 당장 실천하실 수 있는 딱 세 가지 행동만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실천은요, 하루 15분 직접 햇볕 쬐기예요. 비타민 D를 가장 효율적으로, 가장 공짜로 만드는 방법은 햇빛이거든요. 단, 조건이 하나 있어요. 유리창을 통과한 햇빛은 안 돼요. 유리가 비타민 D를 만드는 자외선 B를 거의 다 차단해버리거든요. 하루에 딱 15분. 창문을 활짝 열거나 아파트 앞마당이나 공원에 나가셔서 두 팔과 다리에 직접 햇볕을 쬐어주세요.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 사이가 가장 효과적이에요. 이 15분이 내 몸 안에서 천연 비타민 D 공장을 가동시켜 드릴 거예요. 두 번째 실천은요, 하루 3회 30초 한발석이에요. 우리 뼈는 체중이 실리는 자극이 있어야 스스로 골밀도를 높이려는 신호를 보내거든요. 가만히 소파에 앉아만 계시면 뼈가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 이유가 없구나 라고 판단해요. 방법은 간단해요. 싱크대나 튼튼한 의자를 한 손으로 살짝 잡으시고 한쪽 다리를 들어 30초 버티세요. 왼발 30초, 오른발 30초. 하루에 3번. 총 3분도 안 걸려요. 이 작은 운동이 뼈에 자극을 줘서 골밀도를 지키고 평형 감각까지 길러줘서 넘어질 위험도 크게 낮춰드릴 거예요. 처음에 30초가 힘드시면 10초부터 시작하셔도 돼요. 조금씩 늘려가시면 충분해요. 세 번째 실천은요, 식사 직후에 영양제 복용하기예요. 칼슘제나 비타민 영양제를 아침 공복에 물 한 모금으로 드시는 분들 계세요? 이 방법은 효과가 절반도 안 돼요. 칼슘은 위산이 충분히 분비될 때 가장 잘 흡수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식사 직후에 드셔야 해요. 비타민 D와 K2는 기름기가 있어야 흡수되는 성질이 있어서 들기름 넣은 나물 반찬 한 젓가락이라도 드신 직후에 함께 드시면 흡수율이 훨씬 높아져요. 오늘부터요. 밥 먹고 수저를 내려놓는 순간 영양제 드시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딱 이것 하나만 바꾸셔도 몸이 달라지실 거예요. 오늘 드린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째, 짠 멸치와 시금치는 칼슘 흡수를 방해해요. 대신 두부, 황태포, 케일, 브로콜리, 해조류를 드셔보세요. 둘째, 칼슘만 단독으로 드시지 마세요. 비타민 D와 K2를 반드시 함께 챙기셔야 해요. 셋째, 하루 15분 직접 햇볕 쬐기, 하루 3번 30초 한발석이, 식사 직후 영양제 복용.
이 세 가지를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뼈가 약해지는 건 세월의 탓이라고.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몸은 정직하거든요. 오늘 어떤 음식을 한 숟가락 더 먹고, 오늘 몸을 위해 한 걸음 더 움직였느냐가 내일의 내 몸을 만들어요. 70이 넘으셨든 80이 넘으셨든 늦은 나이는 없어요. 지금 이 순간이 내 남은 인생에서 가장 빠르고 가장 젊은 날이에요. 오늘 영상 보시고 나도 이것 하나는 꼭 해봐야겠다 싶은 게 생기셨다면 아래 댓글창에 꾹꾹 눌러 적어주세요. 오늘부터 두부 매일 먹겠다. 내일 아침에 한발석이 도전한다. 뭐든 다 좋아요. 제가 하나하나 다 읽고 응원 댓글 달아드릴게요.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옆에 계신 소중한 분께도 꼭 공유해주세요. 그분의 뼈를 지키는데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될 거예요. 아직 구독 버튼 안 누르신 분들, 지금 빨간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면 앞으로 매주 건강 이야기를 정성껏 챙겨드릴게요. 언제나 건강하세요. 다음에 더 환한 얼굴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